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망원시장에 떡볶이 순대 사러 온 김연수라고 합니다. 7시부터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예, 단골집에서 아침에 식사 겸해서 모여서 그 평가전 때 되게 실망은 하긴 했는데 저희끼리 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맞췄어요. 1대1로 비길 것 같다고 해서 맞춰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이겨서 받았거든요. 다 같이 보니까 응원도 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게 봤고요. 생각보다 많이 우려했는데 경기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공 청소기처럼 달라붙어서 막 하는 게 2002년 때 모습 보는 것 같고 되게 희망적이더라고요. 알제리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기력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챙겨보려고요. 1대0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망원시장에서 만난 김연수 씨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기를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봤다고 하시면서 내기까지 했고 쪽집게 같이 맞추셨다고 하는군요. 네,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날 정도로 즐겁게 경기를 보셨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마찬가지였겠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까요? 0772님께서는요. 허울뿐인 금융실명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부패 공직자와 정치인은 공직 출마 10년 이상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반대하겠죠? 라고 적어주셨군요. 6852님께서는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쁜 정치인들은 눈치 보기 바쁘겠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파파라치. 예, 비슷한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병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전남 드래곤즈의 김병지 선수와 함께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표팀과 러시아의 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경기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일단 16강 진출 목표에 있는 계획 안에서는 주어진 목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는 2대1 정도로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네네. 예측은 좀 빗나갔네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방송 중에 들으셨겠지만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방송을 해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네.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을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거 딱 맞추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그 평가전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집중력도 향상된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준비됐던 것들 중에서, 예.
1승과 2승, 3승, 즉 공격과 수비수의 어떤 간격을 상당히 이렇게 좁혀서 경기 운영을 했고요. 아하. 전략적으로도 맞춤형 어떤 그런 조직적인 모습들을 네. 러시아전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준비했던 코치 스태프와 선수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이근호 선수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 골키퍼 손에 맞고서 들어간 거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뭐 예. 100% 골키퍼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아, 예. 어쨌든 뭐 이근호 선수는 좋은 어떤 위치에서 좋은 슈팅을 했던 게 또 네.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었고 네. 또 이 운이라면 네. 당연히 열심히 한 결과 속에서도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 운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난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최종 명단에서 빠졌었다면서요? 네네, 그만큼 네. 아쉬움이 컸던 선수고. 네. 그때 아쉬움이 커서 이번에 아주 단단히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주어졌던 예. 체력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주어졌더라도 90분에 뛰었던 경기만큼 모든 체력을 쏟아내겠다 했는데 네. 인터뷰 내용처럼 네. 아주 열심히 뛰어준 어떤 그런 이건우 선수가 2010년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모든 걸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반에 저 교체해서 들어갔잖아요. 후반 23분이었던가요? 네네. 네. 그때 선수 교체 잘한 거죠? 이제 후반 시작하고 10분 뒤엔가 아마 들어갔고, 예. 골은 이제 아마 후반 23분에 났을 거예요. 아, 골 들어간 것이, 네. 네. 이제 박지성 선수가, 전반과 후반 초반까지는 아주 수비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상대 수비를 많이 힘들게 했고, 예. 교체 카드의 어떤, 적중했던 이유는, 네. 아마 홍명 감독이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네. 선수의 장점이, 아하. 2선으로 침투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잘해요. 아하. 그만큼 수비 뒷공간을 잘 노리는 선수였었는데, 네. 이거는 선수의 어떤 그런 교체 카드가 적중했고,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홍명 감독의 어떤 신의 한 수가,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날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근호 선수가 지금 육군 소속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는데더라? 몇십만 원? 월급이 아마 병장 월급 12만원인데요. 네. 저희 때는 만원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참, 거기에 비하면은 좀 다른 상대 선수들의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렇죠? 네. 상황이 조금 이제 특수한 관계죠. 네. 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특히 말이죠. 골키퍼 정성용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김병지 선수께서는 골키퍼시니까. 네. 어땠습니까? 오늘 1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줄 수 있고요. 아, 예. 쳐내야 될 때 쳐내고, 네. 뒤에서 또 어떤 안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네. 또, 염려했던 걱정스러웠던 어떤 그런 경기력보다는 훨씬 잘해줬기 때문에, 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하는 순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단 1차적인 방어는 잘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볼의 어떤 그런, 점령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먼저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걸 끌어내면서 상대편은 이제, 몸에 맞고 이제 굴절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대편은 이제 앞에 떨어져 바로 넣게 됐는데, 예.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장면이었고, 어떻게 네. 보면 운이 없었다라는 장면들이었었는데, 네. 승리를 지킬 수 있는데. 처음에 잘 막았는데, 그죠?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드래곤즈의 김병지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입니다.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과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성산로는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 역 쪽으로, 마포대로는 공덕오거리부터 마포대교 북단 사이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신촌로도 충정로역부터 아현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외곽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 남단부터 오목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성산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 주변의 국회대로의 경우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까지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데 정체입니다. 경인로도 영등포역에서 구로역 쪽으로 역시 외곽 쪽으로 가는데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주변의 남부순환로가 가리봉고가차도 위에서 양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그리고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지날 때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오전 광화문은 붉은 물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응원의 함성 또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농담 섞인 말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 광화문의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대한민국을 외쳤다고 할 정도였다는군요. 네, 같은 시각 브라질에서도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을 외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세종대왕 분장을 한 한국인 청년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청년과 전화 연결해서 그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부의 김필만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브라질 현지에 있죠?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예, 저는 지금 꾸이아바에 있고, 네. 꾸이아바 월드컵 1차전 한 구이아바에 있는데, 저는 원래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아노폴리스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그런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그쪽 그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그 브라질 국민들 뭐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게 축구를 빼놓고 이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축구에 있어서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는 나라 같거든요, 여기가. 어제 러시아전에서 네. 그 경기장 이름이 뭐였더라? 그 아레나 판타나우 구장에서 네. 그 러시아 사람이랑 그 한국 사람보다 브라질 사람이 응원하러 더 많이 왔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예.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경기가 열렸는데 여기서 알려지기로는 김필만 학생은 세종대왕 차림으로 응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그 반응은 어떻든가요? 반응이 그 옷을 입고 딱 나오자마자 이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 사진 찍자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파에서 그 되게 특이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종이를 나눠주는데 이제 피파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피파 홈페이지에서도 그 제 사진 세종대왕 그 사진을 등재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서도. 네. 인터뷰도 여러 개 한 것 같은데 뭐 TV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세종대왕 복장 참 어떻게 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브라질에 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이제 브라질 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야, 미리 아주 준비를 하셨네요. 특별히 그 세종대왕 복장을 입고 응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대학생으로서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라면 이제 학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발표 수업을 들어가는데 뭔가 학점을 잘 받으려면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교수님 눈에도 띄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가 이제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 거의 이제 한글날에 가까워져가지고. 네. 딱 이제 머리에 딱 떠올랐던 게, 세종대왕. 그럼 이제, 이 세종대왕 옷을 구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 수업에 들어갔는데,
뭐 호응도 아주 좋았고 점수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아, 점수 잘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치 이제 A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A0까지는 받았는데, 마침 이제 교환학생으로 브라질을 결정하게 준 계기가 월드컵인데, 거기서도 만약 이제 세종대왕 그런 임금 복장을 입으면은 이 반응이 어떨까, 이 한국을 더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브라질까지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셨는데, 거기 우리나라 응원단들도 많이 계시던가요? 예, 붉은 악마 분들은 한 70명 정도 오셨고, 70명. 나머지 이제 교민분들이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까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이제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관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 쪽의 응원단은 어땠어요? 러시아 쪽은, 제가 바로 이제 러시아 그 응원단 앞쪽에서 그렇게 앉았는데, 그 70명 붉은 악마 함성보다 그 러시아 사람들 함성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전을 관전한 사람들이 한 2,000명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보다 덜 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라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을 응원해줘가지고 오히려 선수들이 더 잘 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나라 쪽을 더 많이 응원을 했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최근 그런 뭐 한류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소일거리로 지금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토픽이라고 있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얼마 전에도 뮤직뱅크인가 그 프로그램이 그 리오데자네이루에서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그 아이돌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사람들도 한류 덕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걸 아주 피부로 느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전공을 국제통상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을 이렇게 전공하고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쪽에 그 치안이 좀 괜찮아요? 그 월드컵 반대하는 시위도 있다고 하던데. 치안, 사실은 여행객들이 가장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밤에만 이제 돌아다니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밤에 오히려 되게 많이 생활하시는 분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치안에 관해서라면 이제 여기도 빈민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벨라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특히 위험한 게 이제 브라질 전체 살인율의 한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드컵 우리나라 많이 응원할 겁니까? 오랫동안 계실 거예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 현지에 있는 김필만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려한 강을 여행한다면 1번, 2번. 어떤 여행을 하실 건가요? travel.koreanee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후보자가 서울 종합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대통령 귀국 때까지 차분히 준비하겠다. 대통령 귀국 때까지 차분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네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들께 정치인들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4558님께서는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TE SK텔레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저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이 말이죠. 기업들을 상대로 신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무슨 등급 장사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고요? 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평가 대상 기업 같다고 신용등급을 뻥튀기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네. 적발된 임직원들은 기업에 좋은 등급을 줄 테니 업무를 맡겨달라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후한 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에 일을 맡겼습니다. 예전부터 신평사들의 평가가 뻥튀기 됐다는 지적은 많았는데요. 특히 작년 말에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받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별검사에 착수해서 등급 장사 정황을 잡아낸 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CJ그룹의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식 사업을 총괄하는 노희영 브랜드 전략 고문이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CJ 계열사들과 거래를 하고 이 과정에서 48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5억 원을 포탈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J 계열사와 노 씨 사이에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 씨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숨은 실세로 CJ그룹 오너와의 연관성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경제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는데 그동안에 이 경제 수장이 바뀌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인데 그렇죠. 네, 경제부총리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부동산 얘기가 들먹들먹거립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LTV DTI라고 있잖아요. 예. 그 총부채 그 대출 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라디오가 돼서. 그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데 예. LTV라는 게 이제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집값의 50% 예를 들면 50% 이상 못 해주도록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수도권은 50%고 지방은 60%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변호사님이 5억짜리 집을 사면 은행에서는 2억 5천만 원 이상은 서울 지역은 대출 못 해주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거고 DTI는 이제 상환해야 될 원리금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 대출을 못하게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연간으로 갚아야 될 원리금의 비중은 그거의 50% 미만으로만 해라. 그런 건데 서울의 경우는 본인 소득의 50%로 돼 있고 수도권은 60%까지 이렇게 돼 있고 지방은 이건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글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심상치 않다는 무슨 뜻이죠?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서울의 경우에 올 3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12주 연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고요. 특별히 거래가 많이 줄고 있는데 5월 거래를 보니까 4월보다 수도권 기준으로 한 10% 줄었는데 특별히 서울 지역에 왜 부동산 하면 여기가 가장 표준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투자 수요도 많고 강남 3구 있잖아요. 강남 3구. 여기는 40% 가까이 거래가 줄었다 그래요. 거래가 그러니까 줄었어요. 실수요도 줄었지만 투자 수요가 아주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부동산 가지고 자꾸 투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데 사실은요. 그죠? 경제 연구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지방은 좀 호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기가 있다고 해요. 네. 5개 광역시 기준으로 보니까 2009년 5월부터 지금까지 62주 이상 오름세인데 네. 이 정도 긴 기간 동안 오른다는 건 2000년대 초중반에 왜 서울 수도권은 아파트 폭등할 때 있잖아요. 네. 그 기간보다 오히려 더 길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지방 5대 광역시 기준으로 한 40% 정도 가격이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하고는 전혀 지금 그래요?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이런 경우에도 양극화라는 용어를 씁니까? 글쎄요. 일단 뭐 지난 5년 동안에 서울 수도권은 약세고 여기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오를 때는 여기 또 거의 안 오르거나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된 건데 광역시 같은 데가 왜 많이 오르냐면요. 뭐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하면 혁신도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게 총액으로 보니까 한 5조 원 정도가 풀렸다 그래요. 그 돈이 쫙 풀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공급을 보니까 직전 5년보다 30에서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렸는데 지방에는 공급은 그만큼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급 상황에서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도 요즘 굉장히 그 부동산 여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이제 강남 같은 데가 수성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 30평 기준으로 보니까 5억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하고 별반 차이 없게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LTV하고 DTI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수도권 지방 부동산지 차별화가 되는데도 이 LTV나 DTI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뭐 꼭 이 두 규제가 수도권 서울에 집중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물론 뭐 다소간의 그 이유는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집 살 때 이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출을 은행에서 충분히 안 해주니까 다음에 사자 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캐피탈회사 같은 데 가서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또 사는 거를 미루고 이런 수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LTV하고 DTI 때문에 지방은 뭐 강하고 서울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수도권은 조금 부동산 불편하다.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손을 보겠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예. 지금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 감기에 안 걸릴 재간이 있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감하게 그 규제 같은 거 풀고 부동산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표현한 거야 아마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겨울이라면 겨울 옷을 입혀야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 이런 쪽에서는 그때 계속 좀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어요? 금융위가 특별히 그랬죠. 금융위의 예. 신재윤 위원장이 이거 없애면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또 건전도 굉장히 훼손되고 네. 뭐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간 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부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이걸 좀 손보는 안이 원래 들어갔다가 금융위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뺐답니까? 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 최경환 후보자가 아시겠지만 뭐 여권 실세인데다가 또 원조 그 친박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네. 어떻게 보면 힘이 좀 있는 이제 그 부총리가 만약에 오게 되면 과연 어떤 면에서는 그 경제부총리 밑이죠.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네. 신재원 금융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는지가 조금 관심이 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입장은 바꾸지 않겠냐라는 게 여론이고요. 최수연 금감원장은 합리적으로 개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아무래도 그 부총리 후보자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좀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뭐 큰 반응 없습니다. 그냥 문의 정도 DTI, LTV가 이 완화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또 완화가 되면 실제 가격에 영향을 줄 건지 정도만 문의 정도가 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기대 심리는 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이 두 규제만 풀 것 같지는 않고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외에도 뭔가 다른 조치가 그렇죠. 시장이 많이 안 움직인다면 이거 외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부양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시장의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LTV나 DTI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걸 풀면 가계부채가 당연히 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걱정이야 뭐 다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걸 너무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딱 대별시켜서 논의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가계부채라는 것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투자도 하고 뭐 집도 사는 게 큰 문제가 되겠냐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 DTI 같은 것도요. 사실은 이게 너무 뭉뚱그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좀 그 비율을 차등화하는 노력이란 이런 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반대로 보면 지금 그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다가 대출 규제 좀 풀어준다고 해서 신용도라든지 담보가치 안 보고 예전처럼 막 경쟁적으로 빌려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의 또 건전도에 대한 관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들한테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자율권을 주는 것도 논의는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LTV 규제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센 편이에요. 미국이 80%까지 빌려주게 돼 있고요. 중국이 70%고 일본은 100%까지 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105%까지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이사 비용 이런 것까지 빌려준다는 건데 사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잖아요. 네. 리만 사태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한 건데 제가 2005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파짓 100% 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디파짓 전혀 없이 그냥 100% 집값 다 론 해준다는 건데 사실 그게 광고가 아주 홍수를 이뤘던 게 2007년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그런 일이 터진 거 보니까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DTI는 일률적으로 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워낙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은행들이 워낙 혼쭐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은행에서 좀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나라의 그 은행들은 뭐 부실화됐다든가 망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도 드렸지만은
은행이라는 게 경쟁 체제에서 그 자기네 은행에서 보는 신용 등급의 기준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게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장 혹은 은행 임원 또 은행 지점장 이런 사람을 살아남으려면 돈 못 갚을 사람들한테는 돈 안 빌려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담보 가치가 만약에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데는 또 대출 안 해주려는 노력들을 할 텐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사람들 할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동산 가치의 5, 60% 내에서 돈 빌린 사람의 또 연봉의 5, 60% 이걸 딱 컴퓨터에 쳐놓으면은 정확하게 한도 나오고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그 앉아서 대출 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은행들 간에 차별점이 전혀 없다 이런 부작용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 국민은행 가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신한은행 가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실행 전략 이런 것들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은행이 망하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의 BIS라는 건전도 관리를 따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생각은 이래요. 은행이 꼭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같은 이익을 내고 같은 영업 그 행위를 하는 거 꼭 이래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 시장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지만 어떤 은행은 기업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서 건조도를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은행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 특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 있었죠. 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라고요. 네. 그 월세 소득에 대해서 어쩌고 하는 거. 전세까지 한다는 거죠. 예. 그거 보완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완책이 나온 게요. 연 2천만 원까지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2주택 이상이라도 분리과세 그러니까 14% 최저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사실상 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낮아졌죠. 아니면 이제 종합과세를 해버리면 최고세율 38%까지 소득을 합산해서 하니까 그게 이제 세부담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근데 이게 뜯어놓고 보면요.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분들의 80%가량은 2주택자거든요. 2주택자. 그러니까 나머지 20%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 있으면서 또 연 2천만 원 정도밖에 월세 안 나오는 건물이나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중에서 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렇게 확 안 와닿는 그런 이제 보완책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별로 보완책다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소득에 뭐 전혀 세금을 안 물릴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럼요. 이게 소득이 있는 데다가 세금 매긴다는데 사실 그건 원칙이죠.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명분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거 세금 안 걷었던 게 아니고 세금 걷게 돼 있는 걸 다만 이 정부가 조사 안 하고 눈찔끔 감아줘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 건데도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보면은 글쎄요. 시기 선택의 문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세금 그동안에 안 물리다가 물리면은 쫄아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말씀 나왔습니다만 2000년대 초중반에 정말 자고 나면 집값 오를 때 이럴 때 썼어야 되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지금 안 그래도 어쨌든 작년부터 세금 문제도 풀고 해가지고 간신히 막 좀 살려내고 있는데 그럴 때 폭탄처럼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시기를 잘 택해서 해야 되는 게 이 정책 위반자들 또 실행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 살린다고 또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염려도 좀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올해 또 내년 부동산 안 살면 시장의 요구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총리 될 분이 한겨울에 한여름 옷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부동산 화랑기에 맞는 규제나 뭐 이런 세제 이런 거 다 고치자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종부세라든지 뭐 분양가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다 풀어주거나 완화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이제 뭐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새로 이제 부총리 될 분 또 새 경제팀이 어떻게 이 민원 어떤 그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 조화롭게 대응해 나갈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화끈하게 말해놓고 나니까 수습하기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은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나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려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제도 한 가지, 두 가지 바꾼다고 예전처럼 투자 수요가 막 들어오고 뭐 실수요도 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워낙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숙제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전 같으면 부동산 불패라고 부동산 사면 뭐 자고 나면 오르고 이런 기대에서 빨리 바꿔서 부동산 특별히 아파트는 내가 한 채 사서 잘 살면 되는 거다. 네. 그런 의식을 좀 바꿔주면 되고요. 아주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투기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고 대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빠지는 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2% 정도 우리 물가가 2% 안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한 1, 2% 물가 상승률 정도는 조금씩 오를 수 있도록 부양책 내는 것까지 야, 왜 부자들만을 위해서 부양책 내냐 이렇게 또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정부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업소득하고 가계소득의 편중 문제라든지 네. 현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은행에만 돈 맡겨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물론 대기업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나가는 몇몇 대기업들이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려서 서민 경제가 좀 훈훈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부에서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금융정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함께 해주신 분 많으신데요. 1477번님, 어제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기 결과 맞춰주신 분입니다. 하하하, 바로 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요, 휴대전화 뒷자리 0772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